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자, 오늘도 영화 한 편 리뷰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영화는 슈가란 영화입니다. 최지우 배우가 일단은 주역을 맡은 오랜만에 이제 영화가 되겠습니다. 최지우 배우가 영화를 찍은 게 한 1990년대, 2023년이죠. 뉴노멀 뭐 이렇게 찍었어요. 히트맨 2는 마지막에 카메오로 특별 출연을 한 거고요. 뭐 아주 오래되진 않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인상적인 영화 하면 그래도 뭐 여배우들이라든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영화는 단독 주연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작품 되겠습니다. 자, 슈가의 그 연출자는 최신춘이라고 하는 감독이신데, 이분의 장편 영화, 그러니까 독립 영화이긴 합니다. 이 영화가 뭐 스타 캐스팅이 됐긴 했습니다만, 이 제작 규모로 봤을 때는 독립 영화에 해당되는 작품이고요. 이 최지우 배우는 일단은 이 작품의 좋은 뜻에 동의를 해서 영화에 출연했다고 하네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최신춘 감독은 영화계에 계속 계시던 분인데, 연출은 이 팡팡 익스프레스, 우리 인형 표류기, 뭐 행운동 껌소년 이런 작품들처럼 단편 중심으로 연출을 했었고요. 장편 영화로는 이 작품이 뭐 거의 데뷔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연출이 되게 안정적이에요. 신인 감독답지 않게. 그러니까 막 뭐 테크닉적으로 뭐 예술적 야심이 넘치는 영화는 아닌데, 이게 나름대로 또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화이기도 해서 의미가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영화에 대한 관람의 평점은 제가 본 영화의 그 네이버 평점이 이렇게 많이 진행되지 않아서 주목도가 높진 않은 편이었는데요. 어쨌든 뭐 관객 평가는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시네21 전문가 평점도 지금 한 명만 평가를 했는데요. 이유채 평론가의 해야 할 말이 신중한 이야기를 섞어 퍼진다라면서 별 3개 정도의 평가를 했습니다. 뭐 글을 찾아보거나 이러면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로 지금 일단 중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현재 흥행 스코어는 아직은 뭐 많이 관객들이 찾고 있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영화의 존재도 잘 모르고 있고 성격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화제가 보도되지 않는데, 이 영화는 실제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2018년도에 지금 기사가 났는데, 이 의료기기 직구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일형 당뇨 환자라고 해서 소아당뇨라고 통상 불렸던 당시에 일형 당뇨 환자의 혈당 체크를 계속 피를 뽑지 않고, 이제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아시는데, 신체 내에서 이제 이 췌장이 인슐린 분비해가지고 이렇게 당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건데, 그 기능을 못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혈당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요. 일단 일형 당뇨가 뭔지 얘기해야 되겠네요. 이 지금 요거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AI 검색이 나오는 건데, 신체 내 면역 방어 체계가 잘못되어서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세포가 손상되어 몸에서 필요한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거나 부족하여 고혈당이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주로 소아나 청소년기에 발병을 하기 때문에 뭐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인슐린을 제대로 생성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해서요. 인슐린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거의 사망에 이르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게 의학적으로 그런 병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현대에서는 이 인슐린 갖다가 이제 주사를 하고 그 다음에 혈당 체크를 하면서 관리를 하면 오래 살 수 있는 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 성인들은 이제 일종의 당뇨를 갖다가 이제 피를 이제 내 가지고 당 체크를 계속 할 수 있는 기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주 비싸진 않습니다. 뭐 그걸로 이제 체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주로 이 일형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그 당뇨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이 쉽지가 않은 거죠.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에도 7번 정도 당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슐린도 직접 주사를 해야 되고, 뭐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당뇨 아들을 둔 엔지니어 출신 엄마가
의료정책을 바꾸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이제 검찰이 고발하고 식약처가 이제 검찰에 고발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약간 추상적인데요. 쉽게 생각해 보면 이제 직접 불치병에 걸린 아들을 위하여 약 개발을 매달렸던 실화를 다뤘던 로렌조 올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조지 밀러 감독의 영화죠. 이 영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은 이제 역시 이제 구하지 못한 의약품을 가지고 이제 그 구에서 보급을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당시에 화제를 모았었던 영화 작품인데 비슷한 소재의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슈가 이렇게 되고요. 주연 출연진을 보시면 이제 주역인 미라죠. 그러니까 엄마예요. 미라가 이제 최지우 역할이고요. 아빠는 민진웅 배우가 연기하는 준우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고동화 배우가 연기하는 동영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족의 모습이 이제 이 영화의 주요 배경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의 이제 일종의 그 빌런까지는 아니지만 영화에서 일종의 대립적 가치관을 대표하는 법이라고 하는 가치가 이제 현실에서 필요한 것이라도 법적 과정들을 준수해야 된다고 보는 그런 인물로 2차선의 김영성 배우인데, 이 김영성 배우도 그 여타의 그 독립 영화들에서 꽤 얼굴을 알린 배우예요. 그래서 이분의 대표작이 이제 김영성 배우가 네, 그 빅슬립이란 꽤 유명한 독립 영화에서 얼굴을 알렸던 배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분들이 이제 일종의 제1형 당뇨 환우회라고 하는 게 주요 배경이거든요. 실제로 뭐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 되었던 미라 역할의 원래 인물, 뭐 그분이 사실 영화 속에 뒤에 보면 이제 실제 얼굴도 나옵니다만, 그분의 이제 활동하는 무대가 이 당뇨병 환우회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슈가는 뭐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잡한 영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되게 그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흔히 의료보험 체계에서 우리나라의 그 보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실제로 그 아마도 그 대만이나 가까운 나라 중에서 그 물론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미국의 경우에 비하면 보장률이 높고 또 저렴한 것이 살입니다만, 그 이 국가 의료보험 체계가 보장하고 있지 못한 질환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희귀병에 대한 그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슈가라는 영화는 제1형 당뇨병이라고 해서 그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질병이긴 하지만 그런 맹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의료보험 보장률, 네, 요거 찾아보면 그 질병 보장률이 한 64.9%라고 하는데, OECD 평균이 70, 건강보험 보장률 이렇게 나오죠. 네, 요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보장률이 이제 한겨레 기사인데요. 이렇게 보면 64.9%인데 이 OECD 평균적으로 봤을 때 76.3%라서 이 중증 고액 질환의 보장률이 외려 이게 좋지 못하다는 것이 사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희귀병 환자들 같은 환자들이 많이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건 상당히 많아요. 슈가는 물론 그 논점을 달고 있는 영화는 아닌데, 어쨌든 희귀병 환자들의 뭐 가족이나 부모들이 그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또 나타내기도 하니까요. 슈가에서 인상적인 연출이라고 한다면 뭐 이 영화는 약간 가족 드라마에 이 주인공 소년이 그 야구를 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형 당뇨라는 병의 또 특징이기도 한데, 그 관리가 잘 되면 일상적인 신체 활동이라든가 스포츠 선수 활동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해외에는 뭐 그런 실제 선수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체제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 정상적인 생활이 어느 정도 많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이제 그런 야구고 그런 스포츠 드라마적 성격을 요소를 살짝 넣습니다. 서브 플롯으로. 그렇게 놓고 아이의 이야기 스토리죠. 그 다음에 이제 중심 이야기는, 이 그러니까 가족 드라마로 국한되진 않아요. 가족들이 이 안에서 이것들을 극복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적 틀이긴 한데, 거기에 일종의 이 당뇨병 환우회라고 하는 조직의 그 정식 수입 허가를 얻지 못한 의료기기를 보급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국의 정부 당국의 빠른 대처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설정을 다루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이제 그 생각보다 되게 그 때깔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영화가 뭐 우리 드라마의 퀄리티도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이 영화 자체가 뭐 그 아주 시네마틱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뭐 이렇게 일부러 그 일어나는 핸드헬드 촬영이라든가 디지털이 많이 발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우의 그 신발이라든가 손이라든가 이런 식의 감정 표현을 갖다가 얼굴 외에 다른 곳을 통해서 이 연출을 한다고 하든가 하는 특징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특히 제가 많이 보게 된 건 신발 같은 것들이었는데, 최지우 배우가 입고 있는 의상이 이제 이게 초반부에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아이가 이제 처음으로 그 이 당뇨가 발병하면서 이 일형 당뇨를 발견하게 되는 장면에서 되게 당황해서 뛰어다니는 장면을 보시면 막 신발 이렇게 연출 되게 높은 하일이에요. 킬힐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이제 그런 여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 최지우라고 하는 인물이 이 킬을 벗는 순간이 역시 또 마트 장면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마트 장면에서 비슷하게 이제 당황하는 장면 쪽에서 그래서 그 여성이 갖고 있는 이제 그 어머니로서의 삶의 무게, 이런 또 모습이죠. 자기 현실 뭐 이런 모습들 같은 게 등장하는 것이어서 그런 연출들도 있고, 이 대립되는 인물 중에 김세령 배우가 연기하는 식약처 수사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이 이제 또 등장하는 장면 같은 것들이 좀 보면 약간 이 영화가 그런 좀 여성들에 대한 그 여성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라든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신발이라든가 그런 부분 묘사를 통해 가지고 감정을 좀 담아내려고 하는 연출의 의도가 조금씩 보인다라는 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영화는 되게 바쁘게 살아가는 이 미라의 일상을 처음 보면서 시작을 해요. 미라라는 인물이 이제 어머니로서 뭐 녹색 어머니에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이제 아이가 이제 준비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갑자기 학교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만우절 4월 1일 만우절을 맞이해서 등교를 했다가 일종의 장난을 치다가 이제 치려고 하다가 이제 조금 늦게 발견이 돼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묘사가 되고요. 그 전에 이제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 바삐 움직이는 모습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날이 또 이 아빠, 민지동 배우 연기하는 준우라고 하는 인물 아빠의 첫 출근 날이기도 하다라는 설정 같은 좀 그런 세부 묘사들 같은 것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액자라는 이런 표시가 되고, 이 여성이 하는 일이 이제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직업 소개까지 해서 이 여성의 특징, 개성 이런 것들도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서사적인 이제 맥락의 흐름들을 좀 깔아놓고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좀 범상한 이야기들의 흐름대로 갑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되게 이 당뇨 이 환자가 막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뭐 이렇게 아주 병약하거나 막 이렇게 좀 뭔가 그 질병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그 위축되어 있거나 그런 모습들로 묘사되는 아이로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 묘사는 하지 않고 있고, 물론 그것에 생기는 이제 그런 좀 내향 성향, 어차피 계속 다르다는 것, 그 어린 시절에 이제 다르다는 것 자체가 주는 그런 부담이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이 아이를 굉장히 좀 내향적인 아이로 만들어가는 과정 같은 것들이 좀 묘사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아이가 이제 당연히 12살짜리 이제 초등학교 야구를 하는 아이니까 요런 이 주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두려워한다는 설정을 좀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도 하루에 뭐 7번씩
뽑아내는 것들 과정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은 거죠. 혈당을 체크하거나 일상적인 활동들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어려움 같은 걸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최지우라고 하는 스타 캐스팅이 갖고 있는 좀 장벽이 좀 있다는 건 좀 있어요. 말하자면 이 최지우라고 하는 배우가 지금은 이제 엄마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까지 주로 청순가련형의 대면사 같은 겨울 연가의 이제 그 희우지매잖아요. 그 그런 캐릭터로서의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 있는 면이 있고, 또 최지우 특유의 발성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이 역시 이 영화에서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것을 굳이 크게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 이 엄마로서의 이제 최지우인 거죠. 여전히 최지우지만 엄마로서의 최지우라는 캐릭터를 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또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간 좀 드라마틱한 변화를 원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또 원하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최지우 배우의 그 연기 톤을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약간 그런 좀 배우로서의 개성이 좀 보여지는 면들은 조금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이제 저 같이 보신 우리 가족들은 또 연기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건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이 좀 있다는 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영화를 본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는 이 흐름이라든가 이것들이 되게 설득력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면들, 그러니까 아이들을 컨트롤해야 되는 일종의 엄마라고 하는 그런 특성들의 입장에 서 있는 영화예요. 애초에 이 영화의 연출자인 이 최신춘 감독이죠. 최신춘 감독 자체가 일종의 이 제1형 환자입니다. 환자라고 합니다. 인터뷰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환자의 입장에 있고 이 영화의 제작에 이 환우에 또 많은 도움을 받아가면서 영화를 찍었고, 환우회 분들도 이 영화에 그 세미나 장면 이런 장면에서 실제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출자의 인터뷰에 의하면 오히려 이제 그런 걸 설명하지 않는 복잡한 과정이 좀 줄어들어서 편한 면이 있었다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설정들이고요. 영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멜로드라마예요. 이 가족들 사이에 있는 멜로드라마. 그러니까 큰 틀로 보자면 이 아이는 엄마가 이 병을 좀 완벽하게 통제하길 원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혈당이 올라가거나 수치되는 상황들을 기기를 통해서 다시 이제 엔지니어란 특성을 발휘해가지고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들 때문에 또 이 아이는 엄마가 일종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나를 통제하고 나를 감시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는 병의 특성에 갖고 맞춰져 있는 그런 부분들에 세이는 갈등에서 영화의 이제 후반부는 약간 좀 드라마틱하게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거기서 이해가는 과정,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엄마가 어려움을 또 겪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 중심 인물 어디까지나 미라라고 하는 최지우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고요. 영화의 앞부분의 갈등은 이제 이런 주변 환경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어려움들, 이제 앞에는 이 아이가 뭐 떡볶이를 원래 좋아하던 아이인데 이 일형 단뇨 환자니까 당연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 떡볶이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 같은 거를 피해야 되는 상황들 같은 것이 묘사가 되고, 그것들 때문에 겪는 갈등들, 이런 어려움들 같은 거 생겨요. 이게 생기는 당연한 그 저같이 이 환자의 엄마, 부모가 또는 환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특성들 있잖아요. 이 아이가 왜 당뇨병이라고 하는, 당연히 노년층에 많이 걸리는 병에 걸려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 병원 속의 의사의 말로도 일종의 교통사고 같은 것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유가 없고 그냥 걸리는 거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실제로 우리가 왜 죽었냐라는 걸 묻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뭐 실제로 죽는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병에 걸린다는 거는. 근데 그걸 뭐 하나의 이유로만,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 꼭 폐암에 걸리는 법도 없는 것처럼 그냥 걸리는 병도 너무 많아서 뭐 일종의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장면 자체가 네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고 아프건 창피한 게 아니라는데, 이 아이 입장에선 창피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과정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생기는 그 주요 플롯의 요소들은 이 부분인 거죠. 여기서 이제 당시에는 지금은 뭐 지금은 수입이 됐겠습니다만 그 연쇄 그 혈당 체크기라는 거예요. 연쇄 원격으로 이 혈당 체크기를 통해 가지고 엄마가 이제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만들어져 있는 혈당 체크기를 가지고서 이것을 갖다 부모도 핸드폰이라든가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비상 상황에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장치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통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해가면서 이것들을 이제 자기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이제 그것들을 갖다 사용하는 거죠. 그걸 갖다 일종의 맘카페 이제 환우회 같은 맘카페 같은 데다가 올리면서 이것을 이제 성공기를 이제 올려놓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제 그 공구를 일종의 부탁드렸겠죠. 2014년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네요. 그래서 공구를 부탁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이 기본 시스템에다가 휴대폰과 연동 장치를 통해 가지고 하게 되니까 이제 여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본인 한 명의 이름으로 수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인데 그러니까 타인이 옛날 뭐 우리가 요즘에야 뭐 그 비교적 그 직구가 쉬운 세상이 됐습니다만 이 요 회사에 직접 직거래를 해가지고 이 연결을 한다는 건 조금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일반인들 접근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꾸 해결을 해 나가면서 세미나도 열고 이것들을 이제 보급하게 되는 겁니다. 환우회 분들에게. 그래서 세미나란 말은 이 기기들을 작동하고 활용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설명한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분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의료기기를 통해서 일종의 사업자를 내거나 사업을 안 했는데 또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탈세가 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관세 같은 거 이러면서 세간에서 일종의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관을 대표하는 인물들과의 갈등, 그러니까 법을 대표하는 인물들과의 갈등이 여러 배우들에 의해서 이제 연기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카메오로 출연한 박철민 배우의 이제 일종의 세관 수사관의 역할이고요. 이 캐릭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그 평범한 소시민이니까 선처를 요구하거나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그 어쨌든 아이에게 도움을 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대부분 이제 이 제1형 당뇨의 특성상 그 소아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아들의 부모들한테 그러니까 아주 심한 애들은 뭐 진짜 뭐 3세 4세밖에 안 되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이 아이들한테 진짜 혈당 체크를 하고 맨날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장치를 갖다 보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선의로 시작한 일이지만 결국은 이제 법적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거듭되는 거죠. 근데 영화의 후반부는 이제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인물이 검사죠. 검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그 김영성 2차선이라는 캐릭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인물이고요. 이 사람은 약간 그 영화의 앞부분에서부터 그 이 사람의 상황들을 위한 논리가 이제 앞에 좀 포석에 깔려요. 그래서 이 앞에 녹색 어머니의 장면이 나와 있는 이유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고기의 상황에서 이제 법적 논리를 대표하는 인물로 영화에서 일종의 지금 이 최지우가 연기하는 미라라는 인물과 갈등하는 역할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인물하고 박철민 배우는 약간 좀 카메오 같이 약간 코믹한 캐릭터처럼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선영 배우가 식약처 수사관으로 등장해서 마지막에 이제 식약처를 대표하는 인물로 갈등을 빚죠. 되게 쓴 소리, 이렇게 되게 나쁜 소리를 얘기하면서 법을 어겼다는 게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논리를 공무원적인 논거를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영화는 어쨌든 이 단체적인 부분들로 연대의 부분으로 이제 결국은 마무리가 후반부로 되는 건데 당연하게도 이 개인이 한 명이 무너지는 과정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 환우회 분들이 같이 움직여서 같이 대응을 하게 되고 그 싸움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이 자신들 아까 지금
앞부분에 보여드렸던 좀 법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는 사실 되게 그 편안한 결말을 향해서 이제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도 이런 과정 속에서 엄마의 이제 진심,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엄마나 부모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런 갈등, 그런 것들도 자신 때문에 부모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움을 얻는 것 자체에 대한 좀 그런 미안함에서 비롯되는 것이었고,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이 아이에게 이런 질문, 도미용군에게 어머니는 어떤 존재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물으면서 그에 대한 대답이 나오죠. 대답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영화가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따뜻한 결말을 맞이하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영화의 약간 후반부는 항상 제가 리뷰를 하는데 항상 그렇습니다만 대충 후려버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아주 그냥 기본적인 이게 전체 관람가 영화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보는데 약간 이제 그 발끈하는 제 마음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성이 뭐 이렇게 뭔가 좀 드라마적으로 충분치 않다라든가 약간 심파적인 요소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건데, 사실 뭐 현실에서 심파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심파라고 하는 건 더 많죠. 사실 그 영화보다 더한 현실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뭐 세련되고 멋지게 이렇게 그려내면 그것이 더 영화적이고 더 멋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독립영화 규모라고 하는 영화에서 만들어냈을 때 그 아주 그냥 있었던 일들을 재구성하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약간 영화에서는 그 약간 저는 야구를 옛날에 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영화 중반부에 좀 뭐 야구 장면이라든가 초등학생들입니다만 거기서의 뭐 장면이라든가 약간 좀 그런 건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화는 뭐 그래도 있을 범직한 이야기들이고 실제로 아마 대부분 있었을 만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지 않았을까.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담아내는데 크게 큰 무리수를 두지는 않은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영화 자체가 오히려 심파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그래도 간 영화 아닌가. 이 아이가 아프다는 사실이라든가 그에 대한 강박 장면이 제일 드러나는 장면이 마트 장면인데, 마트에서 아이가 사라지고 이 아이가 그 무슨 혈당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감, 또 어디가 쓰러졌을까라는 것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것들이 되게 강박적으로 묘사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이 최지우 배우가 앞부분에서 실었던 키리를 놓고 오는 장면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긴장감, 이런 자신의 갖고 있는 그런 요소들조차도 잃어버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런 것들이 잘 묘사된 장면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아마 담고 있는 메시지들이고 이들의 절박함, 이런 것들을 잘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아닐까요? 그래서 슈가란 영화가 뭐 이렇게 아주 뭐 마스터피스 역시 이런 쪽의 영화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하고 싶은 말들을 그래도 잘하고 있는 영화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그런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늘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세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인간이란 게 원래 뭐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니면 당연히 그 고통을 똑같이 느끼기 불가능하죠. 대부분 내가 더 힘들고 아픈 부분들에 만족하고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그런 공포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그것이 무슨 뭐 일종의 천형이죠. 그러니까 천형이 아니죠.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닌데 그냥 생기는 거니까,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영화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아주 뭐 과장되거나 뭐 그런 영화도 아니기 때문에 슈가 약간 지나치기에는 좀 아까운 그런 영화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소마 시네마였습니다. 저같이 아닙니다. 좀 가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상 소마 시네마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